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식 100%는 오만이다라는 다소 강렬한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하락장을 현명하게 버티고 멘탈과 계좌를 동시에 지키는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의 정석을 통해 생존 투자의 원칙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왜 주식 100% 투자가 위험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역사가 증명하듯 영원한 상승장은 없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누구나 주식 100% 비중으로 최대 수익을 노리고 싶어 하지만 폭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마이너스 30% 이상의 폭락장이 현실이 되는 순간 주식 몰빵 계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를 넘어 심리적 마지노선을 무너뜨리곤 합니다. 이때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은 바닥에서 주식을 팔고 시장을 영원히 떠나버리게 되죠.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 시 나스닥은 마이너스 50% 하락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S&P 500이 마이너스 57%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쇼크 때는 단 33일 만에 마이너스 34% 급락했습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폭락장에서 멘탈과 계좌를 동시에 방어해주는 쿠션이 바로 채권과 금입니다. 완벽한 비율은 없지만 생존을 위한 명확한 수학적 기준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자산 배분의 핵심 원리는 바로 음의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채권과 금을 포트폴리오에 섞는 이유는 단순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주식이 폭락할 때 방어되거나 심지어는 오히려 오르는 그 특성을 활용하여 전체 계좌의 손실을 완충하기 위함입니다. 자산 간의 상관관계는 여러분의 소중한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경제 성장기에는 주식이 계좌를 견인하며 수익의 핵심 엔진 역할을 합니다. 반면 경제 위기나 침체기에는 채권과 금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며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주식의 폭락을 상쇄하고 계좌 전체의 손실폭을 결정적으로 줄여줍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급등기에는 금이 구매력을 방어합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 자산인 금은 역사적으로 가치를 보존하며 채권이 약해지는 구간에서 포트폴리오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상관관계가 낮거나 반대인 자산들을 함께 보유하면 어떤 경제 국면이 오더라도 포트폴리오 전체가 한 방향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 배분의 본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 비중의 기준점 나에게 맞는 비율 찾기입니다. 물론 완벽한 비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방대한 데이터가 검증해온 강력한 기준점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통해 여러분에게 맞는 최적의 비중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가장 검증된 클래식 모델로는 6040 모델이 있습니다. 기본 6040 모델은 주식 60%를 통해 성장 엔진으로서 장기 수익률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고 채권 40%를 통해 폭락 시 손실을 완충하는 안전판 역할을 부여합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방어를 강화한 버전으로는 주식 60%로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채권 30%로 금리와 경기 방어를 꾀하며 금 10%를 추가하여 인플레이션 및 통화 위기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100-나이 법칙입니다. 이 공식은 위험자산인 주식의 비중을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값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채권, 금, 달러 등 안전자산에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30세라면 주식 70%의 안전자산 30%, 40세라면 주식 60%의 안전자산 40%와 같이 나이가 들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이 증가하는 계단식 구조를 따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출발점이지 절대적인 공식은 아닙니다. 본인의 리스크 허용 범위와 투자 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리밸런싱 감정 없는 매매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밸런싱은 단순한 비율 재조정을 넘어섭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탐욕과 공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기계적으로 싸게 사고 비싸게 팔도록 강제하는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밸런싱의 작동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초기 설정 비율에서 자산의 비중이 이탈하는 것을 감지하면 기계적으로 조정을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 원래 비중을 초과했다면 오른 주식을 팔아 수익을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싸진 채권을 매수하여 비율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강제적인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자동으로 실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시장 타이밍을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규칙이 대신 판단해주기 때문입니다. 리밸런싱이 감정을 이기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탐욕과 공포라는 위험한 요소에 취약합니다. 탐욕은 오른 자산을 더 사고 싶게 만들어 고점 매수의 함정에 빠뜨리고 공포는 떨어진 자산을 팔고 싶게 만들어 저점 손절의 함정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밸런싱 시스템은 비싸진 것, 즉 오른 주식을 팔고 싸진 것, 즉 내린 채권을 사도록 규칙이 강제합니다. 여기에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리밸런싱의 진정한 가치는 수익률 극대화가 아닙니다. 최악의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명확한 규칙을 설계해두는 것에 있습니다. 시스템이 여러분의 감정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얼마나 자주 리밸런싱을 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연일의 정기 리밸런싱입니다. 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으로 매년 같은 날짜, 예를 들어 1월 1일이나 여러분의 생일 등을 정해두고 기계적으로 실행합니다. 거래 비용과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반기일의 리밸런싱입니다.
변동성이 크거나 좀 더 적극적인 관리를 원한다면 6개월마다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연 1회보다 시장 반응이 빠르지만 거래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용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임계값 기반 리밸런싱입니다. 이는 날짜가 아닌 자산 비중의 이탈을 기준으로 실행합니다. 목표 비중에서 510% 이상 벗어날 때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큰 시장 움직임에만 반응하므로 거래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장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식만으로 낼 수 있는 화려한 수익률에 대한 미련을 버리십시오. 자산 배분의 목적은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 음의 상관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채권과 금은 주식이 폭락할 때 계좌를 지키는 소중한 보험입니다. 둘째, 나에게 맞는 비율을 설계하십시오. 6040도는 100-나이 법칙으로 출발점을 잡고 자신에게 맞게 조정해 나가십시오. 셋째, 연 1회에서 2회 정해진 날짜에 기계적으로 리밸런싱 하십시오. 감정이 아닌 규칙이 매매를 결정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에서 살아남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바로 최고의 포트폴리오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